금요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카톡 목록을 한참 늘려봅니다. 100명이 넘는 연락처를 넘기고 넘겨도 막상 손가락이 머무는 곳은 없더라고요. 결국 인스타그램을 켰죠. 파티 사진, 연인들의 데이트 인증.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씁쓸합니다. 지독히 외롭다. 근데 이 외로움,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와 몸을 조용히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뇌과학이 알려주는 외로움이 우리 뇌와 몸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100명이 모인 파티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집에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을 수 있죠. 외로움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오는 주관적인 고통이에요. 문제는 이 감정이 지속되면 우리 뇌를 서서히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충격적 사실. 외로움을 오래 느끼면 뇌의 모습이 실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헬스장 안 가면 근육이 빠지듯 사람을 안 만나면 뇌의 사회적 근육이 약해져요. 연구들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감정을 조절하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같은 부위에 회백질 부피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즉, 외로움이 뇌에게 영양실조를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니라 뇌가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지속적인 외로움의 고통을 기운을 차려서 극복할 수 있는 기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요.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의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치 적진에 홀로 남은 병사처럼 모든 걸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누가 말을 걸면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아니야? 친구가 카톡 늦게 보내면 날 무시하네? 누가 찡그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단정짓는 식이죠. 이를 암묵적 과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외로운 뇌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주 민감한 위협 탐지 레이더를 항상 켜두는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만성적으로 외로운 뇌는 부정적인 신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찡그린 얼굴, 차갑게 들리는 말투, 이런 신호들을 과도하게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학습합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이다 라고요. 뇌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그 결과 외로움은 깊어지고 그러면 뇌의 경계 모드는 강화되고 세상이 더 위협적으로 보여 더 많이 피하게 되면 또 더 외로워지는 거죠. 바로 자기 방어에 덫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성격 탓도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아니에요. 외로운 뇌가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외로움이 뇌를 바꿔서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로 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게. 외로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입니다.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사실. 외로움은 비만이나 흡연만큼 위험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연구 결과예요.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심장병, 당뇨, 치매, 조기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 우울증과 불안도 심해지죠. 게다가 잠도 못 자고 술, 담배에 의존하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돼요. 즉, 외로움, 스트레스, 건강 악화, 더 깊은 외로움,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럼 이 악순환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 좀 만나. 가장 와닿지 않는 말 1위죠. 이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외로운 뇌는 이미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계 모드로 전환된 뇌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의식적으로 주는 겁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아주 사소한 긍정적 순간을 찾아보세요. 편의점 직원이 웃어준 것, 버스 기사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준 것 등을 자꾸 의식적으로 떠올리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컴퓨터를 치면 모든 파일을 위험으로 분류하던 프로그램을 정상 파일로 인식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연구들도 증명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요. 핵심은 의식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뇌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말만큼 공허한 조언도 없죠. 뇌의 화학 상태가 부정적인데 생각만으로 바꾸라니 마치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에게 그냥 켜줘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외로움은 기분 좋고 연결되는 느낌을 주는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결핍과 관련이 있는데요. 뇌에게 직접 연결 호르몬을 주입하는 겁니다. 엄청 쉬운 것들이에요. 계산할 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눈 마주친 사람에게 미소 짓기, 문 잡아주기, 별거 아니죠. 하지만 뇌는 이걸 사회적 연결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즉시 반응해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다음엔 더 쉬워지고요. 작가 키오스타크도 테드 강연에서 낯선 사람과의 짧고 긍정적인 순간들이 뇌의 과잉 경계를 완화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배려한 자신을 칭찬하는 것뿐입니다. 외로움은 숨길수록 곪습니다. 어둡고 습한 곳에 방치된 상처처럼 감춰둔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사람이 완벽해 보였을 땐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약함을 보여줬을 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단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이 연습의 목적은 공감 얻기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식물을 햇볕에 내놓는 것처럼 감정도 밖으로 꺼내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외로움은 종종 이런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상한가? 나는 남들과 다른가 봐. 하지만 바로 그 다름이 여러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요? 작가 리디아 유크나비치도 자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솔직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긍정적 신호 의식적으로 찾기. 하루 한 개 긍정 신호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둘째, 연결 호르몬 주입하기. 오늘 작은 친절 한 가지 실천하기. 셋째, 감정을 햇볕에 쬐기. 외로움을 인정하고 나눠보세요. 외로움은 성격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거죠. 거창한 변화? 필요 없어요. 우리 뇌는 어떤 신호가 반복되느냐에 따라 바뀌는 아주 말 잘 듣는 녀석이랍니다. 지금 너무 민감해져 있는 뇌를 달래줄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뇌니까 내가 아끼고 보살펴줘야겠죠. 아주 작은 연결의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우리 함께 해보죠. 이 영상이 외로움에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연결이 됩니다.